12월 2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7% 상승한 2442.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64% 상승한 679.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원금속, SBS, 신세계 INC, 삼천당제약, 알맥, 옵토스제약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분야의 총 책임자를 임명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2020년대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밖에도 오픈 AI가 향상된 추론 인공지능 모델인 O3를 공개하는 등 AI 테마와 관련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트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휴먼 서비스인 페르소.ai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페르소.ai의 첫 번째 글로벌 공급 계약으로 계약의 주요 골자는 페르소.ai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AI 휴먼 제작과 디지털 뉴스레터 등의 콘텐츠 제작, 영상 번역 서비스 등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이스트소프트를 중심으로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HBM사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구글과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설계를 맡기면서 AI 가속기에 쓰이는 HBM이 대량으로 필요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그동안 엔비디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HBM 3사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브로드컴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에게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4억 5,800만 달러로 확정한 가운데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도 47억 4,500만 달러로 확정했는데요. 기존 금액이었던 64억 달러보다 26%가 감액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주말 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부분도 반도체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며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오늘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가 양자 컴퓨팅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미국 투자 기업들은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동원금속이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동원금속이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BS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SBS는 내년 1월 1일부터 6년간 신작 드라마와 신작 예능, 교양 프로그램, 구작 프로그램 등을 넷플릭스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하나증권은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계약으로 판단한다며 SBS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신증권도 SBS에 대한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증권사들의 리포트 속에서 SBS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SBS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INC와 신세계푸드를 비롯한 신세계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났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정 회장은 일론 머스크와도 회동했으며 머스크 측과 X와 관련한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신세계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에 진행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은 독일 기업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인데요. 독일 기업인 프레제니우스는 자회사인 프레제니우스 카비를 통해 삼천당 제약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제니우스 카비는 각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에 나설 방침이며 삼천당 제약은 해당 약물의 개발 및 제조 공급을 맡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알맥은 북미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알맥은 T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계약 특성상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S&T에너지는 미국 베크텔에너지와 718억 원 규모의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S&T에너지의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샤페론은 언론을 통해 내년 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샤페론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 누겔에 대한 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루미르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군의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지상과의 교신까지 성공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3호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펠컨9를 통해 발사됐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번 3호기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주말 밤 미국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부분도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에게 훈풍으로 작용되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루미르에 대해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젠스와 경남스틸, 대원전선을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초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재명과 홍준표, 우원식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홍준표 관련주들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듯한 게시물을 작성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을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혔는데요. 돌고 돌아서 대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선 출마를 위해 또다시 이사 간다는 것이 아니냐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글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삼천당 제약을 비롯한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의향도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와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스타에스 엠리츠가 상승했습니다. 군인공제의 산하에 있는 엠플러스 자산운용이 스타즈 호텔 울산에 대한 재매각에 돌입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스타즈 호텔 울산점의 총 조달 자금인 560억 원 중에 엠플러스 자산운용의 투자 금액은 18억 원이라고 전해졌어요. 지분은 9.9%인데요. 엠플러스 자산운용은 매각 자문사 선정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중으로 자문사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주일렉트로와 중앙첨단 소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현장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J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법안에는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해당 법안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국 및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비롯하여
현재 미국에서 조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석 속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은 2,66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HJ중공업은 언론을 통해 방위사 업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주 행렬이 이어지면서 HJ중공업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어서 하나시스템은 최근 방위사 업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연달아 올라왔던 가운데 해당 계약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의 인수를 마무리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인수를 토대로 하나그룹은 북미 조선시장과 방산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수에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참여했다고 전해졌으며 인수 금액은 하나로 1,448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고려아연은 주주명부 마감일 전후로 약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주주명부가 마감된 가운데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고려아연은 장마감 후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원전선, 2위는 오리엔트바이오, 3위는 SG글로벌, 4위는 동원금속,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남선알미늄,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대영포장,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 동원금속, 하나시스템, HJ중공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TK케미칼, 2위는 경남스틸, 3위는 디젠스, 4위는 오리엔트전공, 5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6위는 한국첨단소재, 7위는 LK삼양, 8위는 폴라리스 AI, 9위는 SOS랩, 10위는 샤페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경남스틸, 디젠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샤페론인데요. 각각 홍준표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이며 샤페론은 개별 이슈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네이버, 5위는 하나시스템, 6위는 유한양행, 7위는 대원전선, 8위는 HD한국조선해양,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SG글로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시스템과 대원전선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이스트소프트, 3위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4위는 삼천당제약, 5위는 펩트론, 6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7위는 경남스틸, 8위는 SOS랩, 9위는 오리엔트전공, 10위는 루닛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아티스트 스튜디오, 삼천당제약, 경남스틸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주, 우원식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오징어 게임 관련주, AI 관련주,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었습니다.